안녕하세요. 카타임 카토입니다. 제가 분명 영상을 찍었는데 차량의 전면부와 측면부를 설명하는 부분이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더빙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리릭에서도 적용된 바 있는 램프 디자인이 이 차량에 들어왔는데요. 덕분에 완전 변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전 모델 대비 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모습에서 오는 품격과 프리미엄이 상당하죠. 그리고 웰컴 퍼포먼스도 기가 막힙니다. 잠깐 볼게요. 그리고 측면부는 일단 큽니다. 정말 거대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으려면 뒤로 많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녹화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대한 쿼터 글래스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차라 그런가? 이 도어 핸들도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밑에 이 몰딩 같은 것도 큼직합니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거는 24인치 휠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자동차 블로거,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차를 봤다고 자부하거든요. 근데 24인치 휠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큼직한데 워낙 차체가 크다 보니까 뭐 24인치 휠이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투톤으로, 그리고 또 볼드한 느낌으로 이렇게 멀티스포크를 이용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휠에 보면은 캐딜락이라고 은은하게 써놨어요. 이런 부분도 나름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큼직한 휠이 들어갔는데 이 휠하우스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 필러 부분은 이제 블랙으로 처리를 해서 이 크롬 몰딩이 거대한 하나의 영역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틴팅을 좀 진하게 해놓으니까 이 필러도 꼭 유리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유리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야, 이건 진짜 프리미엄 차량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예요.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래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열려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닫혀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즈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품격 있게 닫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접힙니다. 자, 그러면은 외관은 측면부를 봐야겠습니다. 측면부. 뒷부분 역시 굉장히 에스컬레이더다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고요. 고급스러움에 몰빵한 디자인 같아요. 그 직선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단정한 느낌도 좀 들고요. 이게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테일램프가 기둥에서부터 이제 세로형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발광형 LED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멋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웰컴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를 들고 싹 다가가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폭포수처럼 빛이 막 쏟아져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캐딜락 마크가 엄청 큼직하죠. 이걸 누르면 트렁크가 열려요. 트렁크 용량은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도 굉장히 넓은데 3열을 접었을 때 광활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엄청난 트렁크 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동으로 이렇게 의자를 펴고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동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안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파워 아울렛, 220V 파워 아울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듀얼 배기 파이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밑으로 뭐 빠져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뚫려 있어요. 범퍼랑 일체형으로 배기 파이프를 마련해 놨네요. 스포티한 느낌의 그런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열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레버를 통해서 포지션을 정할 수 있고요. 또 레버를 당기면 문이 닫혀요.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엄청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콘솔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펼치고 뭐 간단하게 진물을 본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포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콘솔에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2열도 통풍 시트가 됩니다. 열선 시트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마사지도 돼요. 시원하다. 바람 방향도 멋있어요. 이쪽에서 바람이 나오네. 와, 신기하다.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또 조명, 뭐 대화 강조 모드,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죠. 플래그십 차량답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 좋습니다. 자, 그럼 3열에 한번 앉아볼게요.
자, 3열 공간도 탈만해요. 역시 긴 차체를 활용해서 3열 공간도 상당히 이제 말끔하게 마련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른도 충분히 타도 될 것 같고, 애들은 뭐 충분합니다. 충분해. 그리고 여기에 USB-C 타입 포트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3열에 타신 분들도 그 IT 기기 충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가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헤드라이너도 비싼 소재로 잘 마감을 해놨네요. 헤드라이너가 스웨이드 소재인 것 같아요.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블랙 계통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놔가지고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묵직한 그런 실내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와, 진짜 길다. 저기 있어요. 저기 운전석이 저기 있어. 와, 진짜 길다.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나? 2열에도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HDMI를 이용해서 IT 기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별도로 여기서 컨텐츠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위한 헤드셋도 따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이용해서 이 별도로 화면을 활용해서 뭔가를 볼 수 있겠다. 아주 좋고요. 이 파노라믹 썬루프 열어보진 않을 건데, 광활합니다. 엄청난 개방감을 이건 완전 오픈카인데 오픈카? 네, 엄청난 개방감을 느끼게 해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1열로 가서 마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차 문을 닫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닫혀요. 네. 브레이크를 밟아도 닫히고, 이거 얘기했나? 그리고 요걸로도 이렇게 하면 닫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행기? 날개를 형상화한 모습 같아요.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운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반짝반짝 빛이 들어오고, 여기 아마도 모션을 인식하기 위한 센서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기어 변속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칼럼식으로. 당겨서 아래로 내리면 D, 당기면 N, 당겨서 위로 올리면 R, 그리고 옆에 이제 주차 모드는 P 버튼 눌러서 주차 모드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은 이게 55인치래요. 그래서 필러에서부터 필러 끝까지 A필러 사이를 전부 화면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클러스터와 그리고 AVM 모니터겠죠. 여기까지는 하나의 화면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한 33인치 정도 될까? 뭐 그 정도로 하나의 화면으로 연결이 돼 있고, 보조석 디스플레이는 구분선이 들어가 있고 하나의 화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저 보조석의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아마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좀 잘 안 보이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깨끗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HDMI를 연결해가지고 별도의 컨텐츠를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분할돼 가지고 보이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는 워낙에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 손이 잘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조그 다이얼로 이용을 해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볼륨 버튼이고, 커다란 화면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조 장치를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자의 어떤 그 열선이나 통풍 기능, 그리고 또 스티어링 휠의 그 온열 기능까지 여기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열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마사지 기능 다 있고요. 위치 저장도 여기서도 되는데, 두 개의 시트 메모리가 되는데 여기서도 됩니다. 화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전조등도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끄거나 뭐 하향등, 상향등 이런 거 다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서라운드 뷰가 뜹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AKG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스피커가 33개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디오 설정을 통해서 이제 사운드의 이퀄라이저 바꿀 수 있고, 페이드 밸런스도 바꿀 수가 있는데, 사운드 모드도 바꿀 수가 있죠. 이 서라운드 뭐 이런 거 이제 스테레오로 보낼 수도 있고, 서라운드로 해서 하나의 그 거대한 공연장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를 좀 잘 만져야 되는 것 같아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운전석 쪽에 일단은 그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소리가 여기서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조금 더 뒤로, 그 초점을 뒤로 보내면은 조금 더 웅장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고급차이다 보니까, 이거 뭐 1억 6천이 넘어가는 고급차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우드 패널, 아주 광이 번쩍번쩍 나고, 약간 메탈릭한 그런 소재, 무광 크롬 정도의 소재가 사용되어 있고, 밑에는 고급 가죽, 그리고 스티치도 깔끔하게 박혀 있고, 뭐 대시보드가 전체적으로 입체감 있으면서도 고급스럽고 모던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필러 스피커 되게 크죠. 여기 스피커도 또 여기 센터 스피커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고, 헤드레스트에도 이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이 격자 무늬가 되게 고급스럽고 촘촘하게 잘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에 닿아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촉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블레이드가 몸을 잘 받쳐주고요. 이 콘솔 자체가 엄청 넓죠. 워낙에 차가 크다 보니까 콘솔을 엄청 넓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컵홀더도 그냥 여기 딱 들어가 있고, 이 큰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그 옆에 휴대폰 무선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휴대폰을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USB-C 타입 포트도 있고요. 이 아래에 또 거대한 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이 수납 공간 이런 거 다 큼직큼직해. 손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게 있는데, 이게 냉장고입니다. 그냥 수납 공간으로 써도 되고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찬바람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가운 음료수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온도를 유지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 고급차답죠. 그리고 여기 USB-C 타입 포트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콘솔이 널찍해서 이 보조석에 타신 분들도 여기다 팔을 올려놓을 수 있고, 나도 올려놓을 수 있고, 여기에 뭐 물건 같은 거 놓을 수 있고, 진짜 대박입니다. 이것도 얘기했나? 컵홀더 여기 있고, USB-C 타입 있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눌러서 약간 좀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이제는 좀 운전을 하면서 차량의 주행 질감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신형 모델과 함께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했고요. 일단은 차에 앉았을 때 이게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에요. 워낙에 뭐 전고도 1.9m가 넘으니까 엄청 큰 차량이긴 한데, 시트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에 딱 탔을 때 이 내려다보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거의 뭐 승용차 중에서는 최고의 높이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쫙 다 내려다보기 때문에 시야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 앞이 본인 리드가 높아가지고 앞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이 약간 그 경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생각보다 운전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지금 풍량을 좀 줄이다 보니까 좀 아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전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이 바람을 지가 조절을 하더라고요. 잠깐 바람을 낮춰가지고 바람 소리가 안 나게끔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답게 그런 부분들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돌아야지. 어이구. 네, 지금 유턴을 좀 크게 돌았는데,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뭐 4세대 마그네틱 라이딩 시스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길고 이 큰 차량이 롤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보통 들어간 차량들은 좀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승차감 위주의 그런 세팅을 해놓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차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세팅을 한다면은 이런 코너에서도 롤링이 좀 심해지겠죠. 롤링을 약간 좀 잡아내는 그런 세팅을 하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가 조금은 단단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 단단한 느낌이 불쾌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방금 전에 이 롤링 같은 거를 이제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타이트한 그런 세팅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답게 이 노면의 잔진동 같은 거는 확실하게 걸러줍니다. 특히 뭐 요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퉁 치고 넘어가요. 이 충격이 몸으로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게 좋죠. 그리고 마치 요트를 타는 것 같아요. 진짜 승차감 좋다.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는 V8 엔진이 들어갑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6162cc의 배기량을 가진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는데, 최고 출력은 424마력이에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63.6kg포스미터를 보여줍니다. 이게 요즘 대배기량 엔진보다는 이제 터보 엔진을 많이 넣죠. 그리고 기통수도 점차 이제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내려가는 추세고요. 근데 이거는 V8, 그 영화 있잖아요, 매드맥스. 거기서 보면은 V8 그거, 근데 그 V8입니다. V8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출력 나오는 그런 게 되게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약간 큰 램프를 지나고 있는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롤링은 있지만, 롤링이 굉장히 잘 제어가 된다. 그리고 피칭도 잘 제어가 되고요. 이 큰 차량이 정말 안정감 있게 거동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속주행으로 갈 때는 4기통만 쓴다고 해요. 이게 8기통인데 4기통만 써서 연료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한 8, 9km까지는 나온다고 해요. 참고로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6.4km입니다. 연비가 안 좋죠. 연비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으로 달린다면은 그래도 수긍할 만한 연비가 나온다고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속주행에서 4기통만 쓰다가 힘이 필요할 때는 8기통을 쓰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연료 효율성이 그래도 이 차 크기 그리고 배기량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연비를 구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진짜 속도감이 안 난다. 속도감이 너무나 고급스럽게 쭉 밀어주다 보니까 속도감이 잘 안 나네요. 자, 이렇게 좀 가속을 빵 때리면 엔진 소리가 달라지죠. 이때가 이제 8기통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스포티하고 강렬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천천히 정속 주행을 할 때는 그냥 4기통 소리죠. 4기통 소리. 그 소리가 납니다. 신기하네. 뭐 다시 한번 8기통 소리 좀 들어볼게요. 아, 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 박력 있는 소리가 나는데 또 회전 질감 자체는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야, 이러니까 이 차를 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GM이 되게 잘 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들링이에요. 이 큰 차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야, 핸들링이 스무스해요. 어쩔 수 없어요. 차가 기니까 뒤가 따라오는 게 약간은 늦어요. 하지만 이 5.4m의 거대한 차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민첩한 모습을 보여준다. 갑자기 드림카가 바뀌려고 그래. 진짜 좋다. 근데 브레이크도 차가 크니까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밟는 만큼 확실히 제동력을 전달해 주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보니까 조금 독특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화면이 거대한 커브를 그리면서 쫙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가깝고 얘는 저한테 멀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되게 독특하네. 그래도 그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입체감도 있고 나쁘진 않네요. 화면이 그리고 전체가 클러스터가 아니고 클러스터고 여기는 좀 약간 인포테인먼트?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이게 지금 팟캐스트 제가 틀어놓은 게 있는데 그 화면이 뜨고 저쪽에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뜨고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보조석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게 OLED 화면이다 보니까 검은색 표현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검은색 표현이. LCD 화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비추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딱 켜도 약간 백색이 보이는데 얘는 이제 완벽한 검은색이 표현이 되네요. 그런 부분 되게 좋고 이게 아마 LG 디스플레이의 화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LG가 화면은 잘 만들어. 그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는데 이제 제가 잠깐이지만 이 차를 타면서 느낀 단점은 슈퍼크루즈를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 구글 맵 기반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반자율 주행 기능을 선보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 쪽에 이제 맵 제공이 안 되죠. 아무래도 구글은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쪽에 보다 자세한 맵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슈퍼크루즈를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그런 게 단점입니다. 슈퍼크루즈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뭐가 단점이냐? 희한하게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안 돼요. 난 그게 좀 약간 좀 아쉬워요. 왜 그럴까? 차간 중앙 이제 유지 보조가 안 되니까 항상 스티어링 휠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더라고요. 이제 반자율 주행하면 잠깐 이렇게 손을 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아예 놓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잠깐 어떤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손을 잠깐 놔도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좀 단점이 있다. 한국제임에서 이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슈퍼크루즈를 완벽하게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차선 중앙 유지 보조라도 먼저 사용을 하게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그럼 또 뭐 단점이 하나 치유되는 거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아까 이제 8기통, 4기통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 효율성을 높인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연비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차가 워낙 크고 무거운 차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단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진입장벽? 이 차 사실 1억 6천이 넘거든요. 차량 가격이 아무나 못하는 차입니다. 기름도 아무나 생각해보세요. 24인치 휠이 들어갔어. 저 휠에 타이어 교체 비용 어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 못하는 차인 건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걸 말씀 안 드렸네.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데 디지털 룸미러가 굉장히 잘 뒤를 비춰주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이나 뭐 그런 데서도 이제 뒤에 그 교통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점은 좋죠. 자, 그럼 여기 쭉 뻗은 도로가 나와가지고 한번 좀 밟아보도록 할게요. 와, 소리 진짜 박진감 넘치지 않나요? 이야. 와, 이렇게 달리는데 속도감이 안 느껴진다. 오, 대박. 와. 아. 속도는 Y에서 리밋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그렇게 달리는데 풍절음이 안 들어오네. 신기하네. 이게 되게 박시한 느낌으로 차량의 외관 실루엣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그러면 좀 들어올 법한데 NVH를 워낙 잘 해놨다 보니까 진짜 안 들어오는데요. 좋다. 좋아. 너무 좋은데요. 이야. 전체적으로 기본기도 좋고 충분히 뭐 1억 6천만 원이라는 값어치를 해내는 그런 괴물 같은 차량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